네, 안녕하세요. 뷰성형외과 정진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 시 많이 사용하는 재료 중에 하나인 기증늑 연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어떤 분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기증늑 연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증늑 연골은 그냥 말 그대로 기증된 갈비 연골인데 이런 갈비 연골을 기증됐다고 해서 바로 써버리면 당연히 우리 몸이랑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품 처리나 방사선 처리를 통해서 특수 처리를 한 뒤에 이것을 제품으로 생산해낸 것이 기증늑 연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헌이나 논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증늑 연골을 사용한 코 수술과 기증늑 연골을 사용하지 않은 수술을 비교해 봤을 때 염증의 확률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실리콘을 이용한 코 수술의 경우에 염증의 빈도나 확률을 한 1%, 2%, 기증늑 연골을 사용한 코 수술에서도 염증의 빈도나 확률은 1%, 2% 이내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증늑 연골을 사용하지 않는 수술에 비해서 염증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재수술을 할 때 이제 이전에 썼던 재료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자가늑 연골 자체는 어떤 재료들보다 튼튼하고 가장 좋은 재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기증늑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강도 면에서는 약간 약해져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모양이나 형태는 거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흡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논문에 따르면 약 1%, 2% 내외, 기증늑 연골 같은 경우에는 한 4%에서 5% 정도 보고되는 바가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수술을 해봤을 때는 아주 흡수율에서는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기증늑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본인의 비중격 연골이나 기연골, 진피 이런 것들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적합한 재료들을 적합한 수술 방법과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흡수율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가늑 연골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먼저 첫 번째가 되겠고요. 가슴에 새로운 상처를 내고 흉터가 생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 이 자가늑을 채취하는 이 수술 시간이 또 길어지는 것, 마취 시간이 길어지는 것. 또 두 번째로는 첫 수술인데 비중격 연골이 되게 약하거나 많이 휘어 있다거나 너무 작거나 또 세 번째로는 비교적 간단한 재수술일 때 비중격 연골이나 기연골을 써서 재료가 좀 부족할 때는 기증늑 연골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가늑을 써야 할 케이스지만 석회화가 많이 돼서 쓰기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기증늑 연골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먼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3D CT라든지 내시경을 통해서 코 안쪽 뼈의 모양이라든지 연골의 모양, 또 피부나 연부 조직의 두께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의 기능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기능 코 성형도 같이 고려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원장님이 코 수술을 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저는 CT를 일단 찍어보고 비중격이나 귀연골로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작거나 되게 휘어 있다면 저는 자가늑보다는 기증늑 연골을 먼저 사용할 것 같습니다. 흉터가 들어오시나요? 네,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면 자가늑을 뗀 통증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불만족스럽거나 되게 불평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 수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 기증늑 연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에 내 코에는 어떤 재료가 적합할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수술 결과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